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정부 실패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그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정부 실패에 대한 요소, X 비율, 자, X 비율 정부 실패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실패에서는 X 비율이 나타나지 않고요. X 비율은 정부 실패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X 비율 또 개인적인 사적 목표의 설정, 또 파생적 외부 효과, 또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나, 권력의 편제. 자, 이러한 부분은 자, X 비율성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를 해야 되고요. 또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 권력이 너무 편제되어 있으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또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 실패를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 어떤 부작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파생적 외부 효과는 보조를 삭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정부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 방식 그리고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자, 그래서 이 시장이 실패를 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공적 공급 또 직접 공급하는 이 공적 공급과 또 이 공적 유도 그리고 정부 규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방식 세 가지와 또 정부 실패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정부의 대응 방식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판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행정학의 태동서부터 그리고 미국 행정학의 이런 발달, 기술적 행정학에서 기능적 행정학, 또 행태론, 그리고 발전 행정론에서 각각 정치 행정 이원론에서 이론론으로 갔다가 다시 신 이원론으로 갔다가 발전 행정에서 다시 신 이론론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미국의 그 행정학은 특히 관방학, 독일의 관방학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 행정학이 발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관방학 같은 경우는 이 독일의 이제 관방학이 주로 이제 이 독일의 관방학 그러면은 이 관방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 이 기간에 그러니까 국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이 시기에 이제 절대주의 국가 사상이 이제 통치 이념으로 이제 관방학이라는 게 이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방학이라는 것은 독일에서는 1727년을 이 기준으로 해갖고 이전이냐 이후냐 1727년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정기 관방학 그리고 이후를 후기 관방학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관방학과 후기 관방학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1727년에 그러니까 빌헬름 1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빌헬름 1세 이전을 이제 정기 관방학 또 빌헬름 1세 이후를 빌헬름 1세 이후를 후기 관방학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관방학은 정기 관방학에서는 이 왕실의 재정과 국가 재정을 구별하지 않고 혼재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이나 국가의 재정을 혼용해서 이렇게 썼던 이런 시기가 정기 관방학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정기 관방학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포노제라든가 제켄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기관방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후기관방학에서는 이제 왕실의 이 재정과 이 국가의 이 재정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한 이 특징이 후기관방학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관방학에서는 이제 왕실과 국가의 재정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후기관방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유스티. 자, 유스티의 저서가 이제 경찰학의 원리라는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경찰학의 원리다. 여기서 이제 경찰학이라는 것은 행정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이념인 행정학을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경찰학으로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스티라든가 존 램펠스 이러한 학자들이 후기 관방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정기 관방학에서는 왕실의 재정과 국가의 재정을 분리를 하여서 사용을 하였다라는 식으로 지문에 나와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관방학, 후기 관방학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 시기에 발생을 했던 절대주의 국가 사상의 통치 이념인 이 관방학의 영향으로 미국 행정학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